1%의 시선으로 보는 투자 양자택일, 오늘 양자회담의 주제 공개합니다. 2차 전지 주가 저점 정체돼 반등 시작. 자, 코스피 지수가 올해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국내 투자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손실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주인데요. 2차 전지 주가가 여전히 과거 고점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반등이 되나 싶다가도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자, 2차 전지 주가 어떤 신호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등의 채비를 좀 맞췄다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주가도 움직이는 만큼 이제 2차 전지의 반등의 시작점에 좀 들어섰다고 좀 봐야겠습니다. 네. 저는 기술적 반등이 일단 어느 정도 나온 이후에 이제 10월 말부터 몇몇 종목을 좀 제외하고는 상승이 좀 대안이 되었었죠. 제가 보기엔 여전히 저점 정체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네. 네, 박상훈 자문역, 현재 2차 전지 주가는 반등의 시작이다. 김지현 자문역은 여전히 저점 정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해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 이런 건가요? 요거는 이제 순전히 이제 수급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네. 즉 기술적인 매매에 대한 흐름 때문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기업들이 대부분 2022년도부터 이제 가파른 하락세를 좀 받았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전부 다 이제 손실권에 좀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이제 하락을 좀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때부터 또 열심히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제발 이제 본전만 와달라고 없던 신앙심도 이제 강해지게 되는데 네. 기도 매매라고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좀 얘기를 하죠. 네. 어쨌든 손실이 좀 복구가 됐을 때 우선적으로 차익 매도세를 좀 선택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이 매도세들 때문에 다시금 하락을 하게 됩니다. 앞전에 하락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심리가 좀 강해지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상승을 좀 반복하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이제 상승이 제한이 되는 이유는 이제 전기차 수요 때문이라고 봅니다. 2차 전지 섹터 매출의 중심은 여전히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입니다. 2차 전지 수출 호조 기사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뉴스는 네. 그쵸, 많이 없으시죠. 보지는 못한 예.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을 보면 이제 침체라기보다는 이제 성장 둔화라는 표현이 딱 맞죠. 그래서 차가 안 팔리는 건 아닌데 시장이 기대했던 속도로 이제 안 팔리는 상황이에요. 네. 실적이 확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만 오르면 이제 본주에서 나가자라는 이제 매물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반대로 ESS는 분명히 호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력망 안정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 때문에 수요도 좋고 설치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ESS 수요가 아무리 좋아도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를 단기간에 좀 대체를 할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ESS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 이제 계속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만 전기차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조금 더 이제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기차의 부진 때문에 이 저점 정체가 좀 계속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 리튬 가격 상승이나 이제 시장이 지나치게 좀 반등이 나오면은 키 맞추기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다만 이제 그 상승은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저는 괜찮은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전기차 수요 자체가 완전히 이제 꺾였다기보다는 잠깐 좀 숨고리 구간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유럽은 내연기관차 이제 규제를 좀 완화를 하면서 전기차 전환 속도를 현실에 맞게 좀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종료가 되면서 이 단기 수요에는 분명히 좀 부담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야 하냐 이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드 계약이 좀 해지가 되면서 주가에 타격이 있었죠. 네, 제가 그 앞서 얘기 드렸던 흐름을 가장 좀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이제 포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포드는 이제 전기 픽업 트럭 사업을 접으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수십조 원 규모의 비용을 한 번에 좀 반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가 이제 틀렸다라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좀 돈이 안 된다라는 좀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순수 전기차를 줄이고 하이브리드랑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ESS 쪽으로 방향을 좀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2차 전지 산업도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성장이 아쉬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포드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우리가 또 너무 확대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포드사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9조 원대 9조 6천억 원이죠. 계약이 좀 파기가 됐는데 업황 둔화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포드사의 경쟁력이 좀 부족해서 사업을 철수했다라고 좀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보시면은 뭐 포드 전기차를 뭐 거의 뭐 보지를 못해서 네. 경쟁에서 조금 도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시장 문제인지 기업의 문제인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얘기 드렸듯이 그 폭스바겐도 비슷한 이제 사업으로 조금 접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네. 이걸 봤을 때에는 결국에 산업이 컸으면은 그래도 얘들이 이제 경쟁을 어떻게든 하려고 했을 텐데 네. 빨리 접은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조금 이제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드 계약이 깨지기 이전에 벤츠와 또 전기차 중저가형 배터리 계약을 맺었었잖아요. 이 중저가형 배터리 시장은 중국이 꽉 잡고 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틈을 좀 파고들었다. 좀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뭐 이때 벤츠 계약 때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뭐 거의 20에서 30% 이상 폭등을 하면서 뭐 기대감이 좀 급격하게 좀 쏠렸는데 주가가 반등했다는 건 전망치가 이제 그만큼 좋다라는 뜻으로 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NCM 그리고 NCA 그 3원계 배터리 추세에서 지금 저가형과 안전성 그리고 수명이 높은 LEP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이제 수요로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모멘텀이 다시 활성화가 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전기차가 이제 워낙에 또 비싸니까 이제 원가를 낮춰서 이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들이 좀 다시 부각이 좀 되고 있고요. 화재에 민감한 이제 ESS 쪽에서도 안전을 위해서 LEP 배터리로 이제 전향하려는 추세들이 좀 더해지고 있고요. 네. 새로운 수요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중장기적으로 회복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파헤쳐 보자면 좀 희망적인 부분 좀 더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국제 리튬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부분인데 원자재 가격이 이제 그 하락이 멈췄다는 건 네. 이건 완전한 상승의 신호로 좀 네.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중장기적 회복을 또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얹어서 얘기 드리면은 네. 이 전기차 흐름은 지금은 이제 미국보다는 유럽의 정책 방향이 더 중요하게 좀 작용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뭐 속도를 늦추는 뭐 이슈들도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전기차로 가는 큰 방향 자체가 바뀐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고 너무 실망하거나 뭐 이제 조급하실 필요는 없고 조금만 더 여유를 보고 이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전기차와 2차 전지 쪽은 결국 이 정책 변화나 이 수급 흐름에 따라서 다시 본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추후 이제 1% 시선 채널에 좀 들어와 주시면은 제가 2차 전지 모멘텀 계속 분석하면서 네. 하나하나 좀 브리핑 드릴 예정이라서 네. 오셔서 제 분석들 많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정책 변화나 좀 모멘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은 좀 2차 전지에 물려 있는 분들께 좀 힘이 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 물려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3년을 고생하고 있는 입장인데 네. 아직도 좀 갈 길은 뭐 9만 리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상승을 좀 기다릴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반토막은 기본이고 사실 뭐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이런 분들 대부분이 꽤 오랜 시간 2차 전지주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사실 팔자니 너무 손해가 크고 또 안 팔자니 속 터지고 대응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뭐 앞서 얘기 드렸듯이 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이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유럽 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사실상 이제 뭘 봐야 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추가적으로 이걸 보기 위해서는 저는 4분기 실적이 확실하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ESS 쪽 모멘텀은 지금도 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저는 만약에 지금 당장의 기업을 보실 거라면 이 2차 전지 이제 전기차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는 이 기업이기보다는 ESS 쪽에 좀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을 좀 더 보시는 게 낫다라고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단기 반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전기차 캐즘이 해소되려면 정책적으로 이제 수혜를 좀 받거나 모멘텀이 이제 좀 더해져야 될 텐데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차익 매도세가 좀 더해지면서 지속적인 우상향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단식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하는 구조가 앞으로도 좀 계속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승하는 그 높은 가격에 미리 너무 매수하지 마시고 이제 하락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또 좋은 수익의 결과를 또 얻으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이 같은 이제 단기적인 사이클의 주기는 보통 이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이 사이클을 좀 잘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애물단지가 된 2차 전지주, 2차 전지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2차 전지주를 갖고 계신 분들, 앞으로 투자를 할 예정인 분들에게 오늘 투자문역의 분석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문역에게 내가 가진 종목부터 관심 있는 종목까지 더 자세한 분석이 듣고 싶다면 투자앵글 4글자를 카톡 채널 검색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